인공지능과에 있습니다. 저희가 하는 것이 협업이다 보니 오늘도 여러 회사들이 다 제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와닿았습니다. 저는 공공서비스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하고 어떻게 서로 손잡고 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했습니다. 이미 2008년도 아이언맨에서 자비스가 나왔죠. 그 인공지능 비스가 그 당시만 해도 저게 되겠나 싶었는데 2008년부터 애플, 또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구글, 페이스북 등 모두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하나하나씩 내고 있습니다. 오늘 이 포럼에서 4개 서비스가 좀 소개가 됐고요. 각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거 좀 더 쉬운 말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빅스비 같은 경우는 통화, 알람, 장소를 식별한다거나 쇼핑하고 결제하는 거, 또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것 같은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하는 것들을 더 쉽게 말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그리고 그다음 SK텔레콤 누구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음악, 뉴스 아까도 쭉 나왔던 내용입니다. 그냥 제가 좀 한번 재확인할 뿐입니다. 그리고 꼼꼼하게 이제 개인 비서 역할을 해서 일정이나 날씨에 대한 것도 해줍니다. 또 점점 발전해서 이제 검색하거나 주문하는 것까지도 앞으로 계속 된다는 말씀 아까 해주셨고요. 또 클로바, 네이버의 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가지고 클로바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고 모든 폰에서 사실 가능한 앱이기 때문에 이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겁니다. 또 맛집을 찾거나 번역을 시키거나 아까 나왔던 날씨나 일정 같은 게 역시 가능하고요. 노래를 골라달라는 것, 누구와 함께 이것도 가능합니다. 또 대화 상대가 되달라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. 지금 보여드렸던 건 다 그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주말 사이에 다시 업데이트해서 캡처했던 겁니다. 코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신 것처럼 회의 일정을 잡을 때 코너를 3조로만 넣고 메일을 보내면은 그 다음부터 코너가 자기가 사람이 있냐 사람처럼 대화를 해서 사실 이거 받는 사람이 잘 모르면 코너가 뭔지 모르면 그냥 저 비서가 나한테 메일을 보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말을 주고받고 내 일정까지 확인해서 넣어줍니다.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건 이런 겁니다. 국민이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더 편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?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걸 말씀드리면 사용자들이 공공서비스 시스템에 접속을 했어요. 그게 예를 들면 정부 이슈차가 된 또 홈택스, 자동차 민원, 나이스 민원주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국민신고, 국민신고는 아까 권익위에서 한 분이 질문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. 그런 여러 서비스가 인공지능하고 손을 잡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 사용자, 국민은 거기에 접속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. 지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쓰는 AI 서비스가 있고 그 AI 서비스마다 일련 번호라는 게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누구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일련 번호가 있다고 알고 있으면 제가 사보지 못해서 그냥 숫자로 그냥 하나 가상으로 넣어봤습니다.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아이디를 그대로 쓰면 된다고 해서 제 아이디를 하나 넣어봤고요. 코너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메일이니까 그 아이디로 뭔가 될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쓸 거를 체크해서 2개든 3개든 고릅니다.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 민방위 날짜 나오거나 예비군 훈련 통지 나오면은 나한테 알려달라. 이건 이제 이 서비스가 민원 사이트들, 정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뭔가를 빼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정부 사이트가 푸시 알림처럼 문자 메시지처럼 이 AI 서비스에 뭔가를 알려줄 수 있으면서 여권 발급하는 거, 자동차 정기검사, 건강검진 같은 부분도 가능한 한 개인정보를 다 빼고 그래서 공공 시스템 만약에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내가 쓰는 기기에 있는 빅스비에게 그 비스에게 예비군 훈련일과 여권 유효기간만을 알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공공 시스템에서 이거는 서주현의 것인 건 알지만 넘겨줄 때는 그냥 빅스비 저 숫자 저 빅스비 저걸 누가 쓰는지는 몰라도 되는 거죠. 그리고 받는 쪽에서도 이게 누구의 여권 번호인지 모릅니다.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폰을 안 쓰시는데 제가 쓰는 삼성폰을 통해서 이걸 받으시면은 어머니 여권 만료일자나 물론 예비군 훈련도 없겠지만 그런 게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서 공공서비스가 AI 비서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은 AI 비서를 통해서 내가 대장 내시가 마지막 받은 게 언제지? 하면은 2012년 7월 15일이 이제 한 5년 돼가는데 이제 가까운 병원 예약하기 위해서 위치를 좀 보여줄까요?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고요. 우리 애한테 좀 필요한 예방접종 뭐가 남았지라고 하면은 첫째 아이는 2017년 9월에 어떤 예방접종을 받으면 됩니다. 저게 이름이 뭐든 간에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가 뭐든 간에 그 서비스에서 만약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서
그런 부분들을 가장 최소화한 정보만으로 개인정보를 최대한 빼고서 이 AI 비서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은 그걸 관리해서 제가 자가밖에서도 여권 완료 언제지라고 하면은 알려줄 수 있고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정기 검사 같은 경우도 나오면 그냥 알려주면 될 건데 이거를 받는데 제가 민간 정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반영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예시를 든 겁니다. 가까운 검사소 위치를 보여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약하는 것까지도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. 다음 달 영국 출장 준비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회의하고 싶다라고 코너한테 이야기하면 저의 데이비 시점입니다. 여권 만료까지 6개월, 10월 정도 남았는데 외국 나가려면 6개월 정도는 최소한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발 그 받아라. 제가 6개월 남으면 제발 받아야 되는 걸 몰랐더라도 이렇게 점점 더 코멘트를 많이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서비스를 정부가 해준 서비스를 정부가 해준다기보다 민간 기업이 AI 기술 통해 해주는데 정부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정부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시대는 사실 과거였고 이제는 중간 단계로서 더 많은 새로운 서비스라고 손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남아서 한두 말씀드립니다. 딱 두 슬라이드가 남았는데요.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가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손잡고 제휴하고 정보를 보내줄 수 있는 여지를 잡아서 알려주는 일들이 있을 건데 그 이외에도 할 게 좀 더 많았습니다. 정부는 이제 더 많은 정보를 공개를 하고요. 그 공개한 정보를 오픈 API를 제공해야 되겠죠. 아까 질문으로 나온 거 보면 기상청에서도 앞으로 SKT 누구 등과 함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상 정보를 더 잘 전달하는 방법을 잡으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하려면 항상 오픈 API 등을 통해서 연계를 해야 될 것이고요. 또 하나 제가 요즘 관심 가지는 게 있습니다.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, 여기 많은 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들이 모여주셨는데 홈페이지에다 올렸다고 해서 공개가 아니더라고요. 특히 AI 비서들이 활용을 하려면은 카피라이트 걸어놓고 홈페이지에 있다고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듣게 됐습니다. 위키백과만 하더라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, 그러니까 CC by SA 3.0 같은 일종의 라이센스에 대한 걸 명확하게 밝혀놔야 AI가 다 긁어가서 활용하고 사진이든 뭐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간단한 예로 어떤 국립박물관에 있는 사진, 국보 사진도 보면 굉장히 화질 좋은 게 홈페이지에 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거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고 출처 밝혀야 되고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. 그리고 쓰려면 전체를 써야지 사진의 일부만 따서 쓰면 안 되고라는 것까지도 걸려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. 그 경우에는 AI 비스가 활용하더라도 아마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몇 부처들하고 또 지자체들하고 같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를 좀 확산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장기적으로는 AI 비서가 더 많은 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정부가 그걸 가지고 뭘 하려는 것은 아닌데 조심스러워하는 공무원들 사실 많지 않습니까? 또 하나가 이제 코드라고 하는 산업법인이 있었습니다. 크리에이티브 커먼스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 것인가. 우리가 이제 공공누리라는 문체부 그 저작권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한데 함부로 그냥 카피라이트라고 쓰지 말고 그러니까 all rights reserved가 아니라 some rights reserved. 그래서 민간에 더 많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. 그러니까 요거 마무리인데 한 30분 말씀드리면 그래서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나 방위사업청 등 이제 몇몇 부처들하고 국방부도 같이 있었습니다. 거기서 만들어진 사전들이 있었습니다. 정부가 방위 관련된 사전이나 국방 사전, 금융 용어 사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경제망 사전 그거에 대해서도 원래 그냥 책으로 냈으면 공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상태로는 여러 곳에 못 쓴다고 해서 공문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결국 CC by SA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를 인정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기관들이 알려주고 계시는데요. 요거 핵심은 아닌데 끝이 좀 너무 길었네요.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따 토론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정 서비스,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기료가 됐든 또는 가스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고속도로가 됐든 그 서비스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앱을 깔고 찾아 들어간 것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. 그 밖에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보안에 관한 것 또는 다른 서비스와 연계에 관한 것들도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. 그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토론 시간에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시간이 5분 좀 일찍 끝나서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. 네, 시간을 정말 잘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잠시 쉬었다가 토론 5분 뒤에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